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인입니다. 여러분, 다들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세뱃돈도 많이 받는 그런 설날이셨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설날도 지나고 음력 1월 1일이 지난 거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 진로 설계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멋진 걸음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학대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학과를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고고미술사학과입니다. 고고미술사학과는 전국에 10곳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고고미술사학과는 고고학과 미술사학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고학은 과거의 옛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적이나 유물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를 탐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술사학은 회화, 공예, 건축, 조각 등등의 옛 시대의 미술의 변천 과정과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고학과 사학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학은 문헌의 기초에서 역사를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고고학은 그 문헌에서 밝힐 수 없는 선사시대나 문헌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역사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한 이 상자와 함께 고고미술사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뭘 배우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고고미술사학과의 교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고미술사학과의 교과목은 역시 크게 고고학과 미술사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고고학은 역사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선사고고학, 역사고고학 등등의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개념으로 해서 인골고고학, 야외고고학, 문헌고고학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아시아고고학, 지형고고학, 환경고고학 등등의 교과목이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연구라든지 박물관학 등등의 교과목도 있으니까 고고학 자체에 대해서 여러한 관점으로 보고 이 고고학으로 밝혀낸 것들을 전시하고 보존하는 것까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미술사학은 문화재의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크게는 나라적인 개념으로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등등의 교과목이 있고요. 세부적인 개념으로 회화, 건축, 조각, 공예, 불교 등등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실습과 답사와 관련된 교과목들도 존재한다고 해요. 실습의 예로는 인골 실습이 있는데요. 직접 뼈를 만져보기도 하고 이게 어떤 뼈인지 맞춰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고분과 인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고분 안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생활상, 가족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답사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총 6번을 갔다 와야 하는 학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잘 습득할 수 있는 학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인데요.
그럼 자격증에 어떤 것들이 있고 가장 주요하게 따는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고미술사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에는 학예사, 문화재 수리기능사,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통역 안내사, 문화재 감정평가사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다고 하는 학예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예사는 준학예사 그리고 1, 2, 3급 전학예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준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시험과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격시험은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통시험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학과 외국어 영역으로 해서 사신문항 사지선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가지가 있고 이 중에 2가지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2가지는 논술형으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 2, 3급 정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3급 정학예사는 준학예사로 경력이 4년이 있거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을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고요. 2급 정학예사는 3급으로 경력이 5년이었을 경우 1급 정학예사는 2급으로 경력이 7년일 경우 취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질문이 있을지 함께 뽑아보도록 할게요. 고고미술사학과의 진로는 어떤 게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순서대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고고미술사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갈 수 있는 진로는 크게 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라고 합니다. 기업체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크게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업체, 그리고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등등의 언론기관에서의 문화재 담당 부서, 그리고 관광업계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에는 박물관, 문화재청, 관공서의 문화재 담당 부서, 그리고 문화재 감정위원회 등등의 기관이 있고요. 국립문화재연구소 등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소에도 채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고고미술사학과만의 특이점이나 주의할 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고미술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전국에 10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바운더리라고나 할까요? 바닥이 굉장히 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과 선배들이나 교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나 연구소와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과 친해지게 되면 그 박물관과 연구소에 취업적으로 잘 연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고미술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턴 활동으로 발굴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고미술사학과는 굉장히 현장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과인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고미술사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처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제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고미술사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이나 인문학 강의를 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왕들의 역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서민들의 역사, 그들의 가족사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밝혀준 작은 역사들이 저희 미래의 보탬이 되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학과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